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곤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번 궤인 건괴와 2번 궤인 곤괴를 나란히 배치해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리기를 건은 순수한 양기운의 결정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1효에서부터 6효까지 모두 양효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래서 건괴는 활활 타오르는 불덩어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명이 바로 그러한 양기운의 결정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옆에 있는 곤괴를 한번 보시죠. 건괴와 대비돼서 1효에서 6효까지 모두 음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곤은 음기운의 결정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 건은, 이 양기운의 결정체인 건은 상대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성장의 원리, 성장의 법칙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데, 그와 대비되는 곤은 조금 더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곤괴의 취지, 곤의 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주역의 6단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먼저 드리고 가겠는데요. 주역이 1효서부터 6효까지 궤가 1효부터 6효까지 있다는 것은 1단계에서 6단계까지라는 얘기입니다. 64가지 변화의 길이 모두 1단계에서 6단계까지 6단계의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여기 써놨죠. 인간 세상의 변화는 어떤 것이든 6단계를 거친다. 옛날 저민들이 이 인간 세상을 관찰한 결과 인간 세상의 일은 어떤 거든지 6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파악을 한 것입니다. 우리 기승전결이라는 4단계 우리 많이 쓰지요. 헤겔은 정반합이라는 그 3단계를 주장했습니다. 헤겔은 자기가 볼 때 이 살아있는 현실이 운동법칙을 자기가 발견을 했다. 그거는 정반합 3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이렇게 변증법을 주장을 했지요. 이와 그런데 저민들은 4단계나 3단계가 아니라 모든 변화는 6단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거 정말 6단계인가 한번 보시면 1단계 대체로 1효, 2효, 3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항상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첫 번째로 저민들은 1단계로 준비기를 설정했습니다. 기승전결의 기는 시작이 1단계인데 시작이 1단계가 아니라 시작은 2단계고 시작하기 전에 준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1단계는 준비기, 2단계는 시작과 동시에 배움을 통한 성장기. 지난 시간에 건의 2단계가 이견대인, 대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대인을 만나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2단계 성장기죠. 3단계는 실천을 통한 성장과 위기의 단계. 실천을 통한 성장이라는 건 뭐냐 하면 더 이상 배움을 통한 성장이 아니고 스스로 홀로 서서 자기 스스로 헤쳐가면서 스스로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3단계는 홀로 서는 단계죠. 그런데 왜 위기가 오느냐? 홀로 섰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홀로 서서 스스로 헤쳐나가고자 하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을 하는데 나는 위기를 안 겪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홀로 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홀로 서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위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위기를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고 나면 도약의 시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해결식으로 말하면 살아있는 현실의 운동법칙, 저민들이 보기에는 이 세상의 결에 따라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나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그것이 이 세상의 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단계는 절정의 시기죠. 비룡대천. 6단계는 과잉의 시기죠. 항룡유회. 항룡은 후회가 있을 것이다. 주역의 6단계인데 건의 경우에 전형적으로 잘 나타나고 이후에 모든 궤들도 이러한 6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므로 궤를 해석할 때는 이런 6단계를 염두에 두면 해석에 도움이 됩니다. 해석하는데 중간에 위기의 단계가 찾아오고 위기를 거치면 도약의 시기가 찾아온다. 5단계에서 절정이 찾아온다. 이런 거를 머릿속에 두면 64개 전체를 해석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이걸 한번 염두에 두고 곤의 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곤괴와 그 괴상과 이 괴효사를 적어 놨습니다. 예, 곤은 이제 건이 양의 작용이라면 고는 음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건이 성장의 법칙이라면 고는 응축의 법칙입니다. 건은 성장의 법칙. 좀 더 쉽게 말하면 양은 팽창하고자 합니다. 팽창의 법칙이라면 고는 반대로 응축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생의 후반부에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건의 길이 사람이 그 인생의 전반부에 밟아나가는 길이라면 곤의 길은 사람이 인생의 후반부에 밟아나가야 할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효사로부터 6효사까지 있고 효사 전체를 아우른 이 용육이 있고 그 다음에 맨 위에 괴사가 있습니다. 건의 괴사는 상당히 길지요. 건의 괴사 내용이 좋은데 이따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요한데 뭐냐 하면 건은 성장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전반기, 아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자라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중년이 되지요. 이렇게 성장의 법칙인데 이 성장의 법칙이라는 건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의 후반부는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 힘도 빠지고 기억력도 점점 감퇴되지요. 저도 지금 기억력이 빠른 속도로 감퇴되고 있는데 건의 관점에서 보면 내리막입니다. 그런데 곤의 관점에서 보면 후반부가 오르막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건이라는 거는 외형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사람이 외형적인 성장으로만 보면 인생의 후반부는 내리막길인데 곤은 내면의 성장입니다. 내면의 성장. 쉽게 말하면 이렇게 단순한 건 아닌데 제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곤은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곤의 관점에서 보면 후반부가 오르막이다. 가령 회사로 보면 회사가 한참 성장할 때 아니면 어떤 일이 한참 잘 풀려나갈 때 쑥쑥 성장할 때 성장 아주 좋지요. 그런데 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성장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장이라는 거는 그 이전에 축적한 자기 내면의 그 축적한 힘을 소비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형적인 성장을 이룰수록 내면에 축적한 기본적인 그 내면의 힘은 갈수록 고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갈되면서 외면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의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는 내면에 축적한 내면의 힘이 이게 이 새로운 시스템이라 좀 혼선이 있네요. 성장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내면의 힘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위험한 시기고 다시 내면의 그 힘을 축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그러한 축적을 이룬다는 것이고요. 이 건의 관점에 따라 보는 것과 곤의 관점에 따라 보는 것이 다르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저민들이 관찰한 이 세상의 성장 법칙인데요. 뭐냐 하면 이 화살표를 따라 가치, 지혜, 영성, 한 사람의 가치, 지혜, 영성, 또 공동체의 가치, 지혜, 영성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전반부는 건해도에 따라, 후반부는 곤해도에 따라 이렇게 나선형으로 회전하면서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나사모처럼 이렇게 나선형으로 회전하면서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건해도와 곤해도가 교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은 뭐냐 하면 사람이 인생의 전반부에 건해도에 따라 살아가고 후반부에는 곤해도에 따라 살아가는 어떤 그 건의 길과 곤의 길을 이렇게 이 주도권을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사람이 후반부에도 계속 나는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궤도를 이탈해서 이렇게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궤도를 따라 돌아야 아까 말씀드렸죠. 이 궤도를 따라 돌아야 나선형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궤도를 끊고 저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뭐냐면 끈떨어진 연이 되는 것입니다. 끈떨어진 연 신세가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냐 하면 이거를 사람이 아니라 회사에 비유하면 뭐냐 하면 성장 너무 성장만 추구하느라 내실이 허약해져서 회사가 파산하고 마는 그런 것.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1998년에 IMF 위기를 겪었던 것. 너무 고도성장 추구하다가 내실이 너무 허약해져서 이 경제가 붕괴하고 말았던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건해도 전반부에 건해기를 마무리 짓고 후반부에는 고내길로 넘어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건해길 6단계가 과잉의 단계가 항용유해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높이 날아오른 용은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 항용의 추락이 바로 이 다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려면 이 5단계에서 건해길 5단계에 도달한 그 사람은 이제 고내길로 길을 바꿔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항용유해 6단계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자님이 그러셨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그림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 이거는 뭐냐 하면 제가 이 고내길이 왜 필요한지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지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태극기에 있는 리괴입니다. 건곤감리의 리입니다. 리. 근데 리가 불꽃이거든요. 불꽃. 이 횃불. 이게 왜 불꽃이냐. 제가 이 괴상을 설명드릴게요. 가운데 있는 거는 음효죠. 음효. 밖에 있는 건 양효죠. 양효는 끊임없이 팽창하려고 합니다. 팽창하려고. 이 음효는 반대로 팽창하려는 거를 끊임없이 끌어당깁니다. 팽창하지 못하도록 응축합니다. 응축. 이 응축이 왜 필요하냐. 이 팽창하려는 양효들을 음효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저 허공으로 날아가서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불꽃이냐. 장작불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가운데 있는 음효가 장작입니다. 이 좌우에 있는 양효는 불꽃입니다. 왜 장작이 탈 때 장작이 있고 불꽃이 타죠? 불꽃. 불꽃은 끊임없이 장작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죠. 그렇죠? 불이 탈 때 보면 장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죠. 근데 그 장작은 그 불꽃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죠. 그게 장작이 타는 것인데 그 나무가 다 타버리면 결국 불꽃도 사그라 죽죠. 불꽃도. 그렇죠? 이 장작이 탈 때 나무가 다 타면 불꽃도 결국은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 팽창하려는 불꽃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하늘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뒤에서 끊임없이 붙들고 있는 장작이 원망스러울 수 있겠는데 당장 그 모습만 보면 실제적으로는 장작이 다 타고 나면 불꽃도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꽃과 장작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 리괴이고 그래서 이게 이 불꽃입니다. 횃불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애초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건이 성장하는 동안 곤의 관점으로 보면 점점점 위태로워지고 있다. 곤이 일종의 그 장작불에서 장작이고 건이 불꽃입니다. 불꽃. 이 장작이 점점 타들어가면서 불꽃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성장의 불꽃을 계속 키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성장할수록 이 장작이 점점 타들어갑니다. 그리고 장작이 다 타버리면 불꽃도 죽고 말지요. 그래서 이 다 탔을 때는 이 다시 곤이 내면의 힘을 축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건이 이만큼 왔으면 그 다음에는 곤의 길을 걸어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조금 이게 이해가 좀 쉽지 않은데요. 제가 계속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곤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제가 한번 이 말로 설명드려 봤고 그 다음에 곤의 괴효사를 보시다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먼저 이 역경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겠는데요. 네. 제가 역경이나 주역이라는 말을 섞어 쓰고 있지. 어떤 때는 주역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역경이라고 하는 이유는 역경에는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라 때 연산역이 있었고, 은나라 때 귀장역이 있었고, 주나라에는 주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주역이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한테 전해진 건 주역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 귀장역, 연산역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종류를 통틀어서는 역경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맨 뒤에 현재 저희 손에 있는 것은 주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역경, 주역 섞어 쓰는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 하면 현재 저희 손에 남아 있는 주역은 건괴가 맨 앞에 있습니다. 예, 건괴가 가장 중요하다. 건괴가 중심이라고 보는 거지요. 근데 은나라의 귀장역은 곤괴가 맨 앞에 있었습니다. 곤괴가. 그래서 은나라는 건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아니고 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중국 사람들은 양음이라고 말합니다. 양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양이라고 말하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은나라와 같이 동이족의 한 갈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동이족인 은나라 사람들은 곤괴를 더 중시했죠. 오늘날 그래서 음양이라고 음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저희한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동이족의 한 갈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귀장역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귀장역이. 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건과 곤이 있는데 건과 곤은 똑같이 중요한데 그래도 그중에 한 가지를 꼽는다면 주나라 사람들은 건이 중요하다고 봤고 은나라 사람들은 곤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가 공부할 곤괴가 오히려 주역의 첫머리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곤괴의 1효부터 6효사까지 제가 쭉 적어 놨습니다. 아까 맨 먼저 그 괴상과 함께 보여드렸죠. 이제 그 내용을 한번 그 곤의 6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곤의 6단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인생의 후반부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인생의 후반부를 잘 살기 위해 적용되는 6단계입니다. 시작 시점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 50대 초중반 정도. 건의 길에서 5단계 비룡제천에 도달한 사람, 그 절정기에 오른 사람이 이후 곤의 길로 싹 바꿔주면 인생을 아주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에서 곤으로 바꿔줘야 되는 시기가 제 생각으로는 나이로 따졌을 때 50대 초중반이 아닌가. 사람에 따라 이게 다릅니다. 상당히. 그래서 뭐 40대 후반일 수도 있고 50대 중후반일 수도 있고 대략 40대 후반에서 50대 초중반 정도가 곤의 길 1단계로 넘어가 줘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환을 잘했을 때 인생이 무리 없이 알차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1단계를 한번 보실까요? 1단계. 예. 초륙, 리상, 견빙지라. 예. 처음에 음이오니 서리가 밟히는 상이다. 굳은 얼음이 어느 때도 이르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 곤의 길, 그러니까 대략 사람이 인생의 50대 초반이 되면 이거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0대 초반이 되면 뭐냐면 인생의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서리가 밟히는 상이라는 것은 이제 가을이 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건의 길은 인생의 봄, 여름입니다. 인생의 봄, 여름. 여름은 만물이 성장하는 시기죠. 만물이 아주 맹렬하게 성장하는 시기가 여름입니다. 일종의 뭐 탐욕의 계절이기도 하고. 그런데 50대 초반이 되면 이제 인생의 가을이 찾아왔죠. 40대 후반서부터도 사실 가을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중반 정도. 인생의 가을이 찾아왔을 때
그때를 이 서리가 밟히는 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경고가 따르고 있습니다. 굳은 얼음이 어는 때도 이르리라. 인생의 가을이 찾아왔을 때 뭘 깨달아야 하냐 하면 이제 겨울도 올 것이다. 그거를 깨닫고 이제 나는 인생의 여름이 지났다. 이제 나는 인생의 가을이 왔으니까 가을의 시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겨울이 올 때를 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뇌길 1단계입니다. 예, 고뇌길 1단계. 예. 그것을 깨달으면 인생을 무리 없이 매끄럽게 충실하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고뇌길 2단계죠. 2단계. 예, 그러면 2단계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고뇌길 1단계까지 살펴봤고요. 2단계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